안녕하십니까. EBS 교육초대석 왕성한입니다. 중국을 알아야 세계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날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은 많은 발전을 일으켜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반자로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더욱더 절실한 시점이겠죠. EBS 초대석, 오늘은 유익 주중 한국 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로 대사 취임을 한 2달 정도 맞으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내가 대사를 처음 하고 또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또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은 이해를 넓히고 하는 일들이 바빠서 사실상 거의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참 중요한 자리죠. 주중대사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데 또 그 전에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대학 교수를 30년 가까이 하셨고 또 대통령 자문을 10년 가까이 하셨고 참 모두 중요한 일이면 틀림없는 그런 일들만 해오셨는데 주중대사로서의 그 취임 소감이랄까요? 제가 공부는 독일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가르치기는 서울대학에서 주로 가르쳤지만은 파리에서도 가르치고 또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에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 서양을 많이 다닌 셈인데 그런 학자 생활을 대충 30년쯤 했어요. 하고 나서 다시 대통령 실장직을 맡아서 그전에도 정책자문을 했습니다만은 정책자문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대사로 나가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활동을 상당히 화려하게 변신을 한 것처럼 이래 보이긴 하나 실제로는 그게 다 맥이 이어지는 그런 네. 일이고 중국에 막상 가서 보니까 먼 길을 돌아서 내가 올 곳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로 한중 수교가 18년째가 되죠. 그 이전과 오늘을 비교해보면 참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인식이 상당히 복합 중층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중국을 이해한 거로는 큰 나라, 대국, 이래서 우리가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던 이런 나라인데 그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경험은 일제시대에 같이 일본 강점을 당하면서 피해를 당했던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네. 해방 후에는 또 6.25 동란 때 맞서서 전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창 산업화 이 속도를 낼 때 중국은 좀 그때 처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보단 뒤떨어진 나라 이런 생각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중국이 큰 나라가 된다 해서 또 이제는 G2다 이런 말 해가면서 굉장히 힘 있는 나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5겹의 인식이 국민들에게는 때로는 교차되고 때로는 복합되면서 아주 복잡한 인식을 드러내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현상보다 뒤져 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는 훨씬 앞으로 갔는데 우리 인식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역시 이제 거의 상응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보다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한국이 굉장히 빨리 갔다. 네. 산업화 시기에 한국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은 대체로 혁명 후에까지 닫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 세계가 어디로 갔는지를 몰랐는데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한국이 이미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발전된 나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국민들은 쇼크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저기 옛날에 중국 변방에 있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선진국의 문턱에 가서 아주 발전된 모습을 보이니까 한국이 굉장히 발전됐다. 돈을 많이 벌었다. 네. 산업화했다. 또 꼭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민주화도 상당히 달성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좋습니다. 네, 중국을 미국과 함께 G2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힘이 크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파워 얼마만큼 컸습니까? 특히 그런 것이 이제 그 교역 양이라든지 또는 이 외환 보유고 또 경제의 성장력, 네. 자원 이런 데 가면은 중국의 힘이 드러나죠. 그러나 그걸 굳이 지금 G2라고 불러서 국제 질서가 그렇게 미중으로 양분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아직은 시기에 이르지 않느냐. 중국인들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신질서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의견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거두게 된 그 배경,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교육열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